핵심 19번입니다. 저항의 직병렬 접속. 자, 우리가 직류회로 그러면 직류회로. 네. 결국은 이제 오음의 법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그런 파트인데 가장 중요한 게 저항의 직병렬입니다. 저항의 직렬과 병렬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자, 직렬일 때 어떤 특성값, 병렬일 때 어떤 특성값들을 해석하는 것인지. 자, 우리가 한번 본권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 식은 지금 오음의 법칙이죠. R은 I분의 V. 자, R은 I분의 V. 오음의 법칙입니다. 자, 오음의 법칙은 뭐 V는 IR, I는 R분의 V, 뭐 여러 가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R은 I분의 V식을 한번 정리를 쫙 해볼게요. 전압이 일정한 경우, 전압이 일정하다. 자, 전압이 일정하면 병렬이라고 하죠, 우리가. 병렬회로. 그렇죠? 자,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전압 V가 일정하면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여 분배된다. 야, 이거 지금 오음의 법칙만 알고 있어도 전류 분배와 전압 분배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전류가 일정하다고는 직렬이잖아요. 전류가 일정한 직렬회로. 자, 전류가 일정하면 요 I가 일정하니까 저항과 전압은 비례 관계잖아요. 아,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아, 이게 분배 조건이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암기를 하고만 계셨던 그런 내용들 일단은요. 직렬로 이렇게 그려보면 R1, R2가 직렬일 때는 전류가 일정하잖아. 요 조건이 아닙니까? 요 전류가 일정하다. 그러면 전류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R1, R2에 각각의 전압이 분배되는데 이 분배되는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저항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R1 대 R2하고 V1 대 V2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병렬로 접속이 됐다. 병렬로 접속이 됐다. 자, 전압이 일정하니까, 그죠? R1, R2. 이때는 전류가 I1, I2가 이렇게 분배되는데 이때는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니까 전류가 분배될 때 저항의 반비례해서 분배되더라. 자, 이걸 우리가 밑에 딱 깔고 다음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쉬워집니다. 자, 저항의 직렬 접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다 배운 내용이니까 빨리 전개하도록 할게요. 자,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합성저항은 그냥 더해서 계산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보세요. R1의 E1 또는 V1, R2의 E2 또는 V2. 자, E1을 우리가 V1, E2를 V2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E를 전체 전압 V로 적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림에 E라고 나와 있고 식은 V라고 나와 있는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는 전압을 V라고도 쓰고 E라고도 쓰니까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R1에 흐르는 전류만 구해도 되고 R2에 흐르는 전류만 구해도 되고 전체에 흐르는 전류만 구해도 됩니다. 왜? 직렬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R1분의 V1은 R1에 흐르는 전류고 R2분의 V2는 R2에 흐르는 전류고 R분의 V는 전체의 전류고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R1 플러스 R2분의 V1 플러스 V2 R1 플러스 R2분의 V1 플러스 V2 그죠? V1 플러스 V2가 V니까 그래서 이걸 R분의 V 이렇게 쓰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배전압이죠. 자, 분배전압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V1, R1에 걸린 전압이에요. R1에 걸린 전압을 적을 때 R1 플러스 R2분의 R1V. 자, 여러분들 요 첨자, 요 아래 첨자를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첨자가 같으면 비례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위에 올라가는 저항에 첨자가 R1이면 V1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자, V2 전압 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위에가 R2가 들어갔죠. V2 전압 구할 때는 위에가 R2. 아래 첨자를 같게 해주면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비례 관계. 그래서 자, 우리가 만약에 R1에 걸린 전압 구하고 싶어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R1. R2에 걸린 전압 구하고 싶어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전압을 곱해줘 버리면 분배 전압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직렬 접속에 사용하고 있는 세 가지 공식 하나도 버리시면 안 돼요. 다 중요합니다.
정말 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모르면 큰일 난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저항의 병렬 접속. 합성저항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래 공식은 이거예요. 원래 공식 알고 계시죠?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R4분의 1 여러 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공식에 대입하면 다 나와요. 근데 두 개일 때만 합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개일 때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개일 때만. 세 개일 때 합곱하면 안 돼요. 예. 세 개일 때는 이 공식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합성저항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합성저항을 못 구한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자, 전압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1에 걸린 전압, R2에 걸린 전압 또는 전체 걸린 전압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R1과 I1을 곱해주면 뭐예요? R1에 걸린 전압, R2, I2 곱해주면 R2에 걸린 전압, R과 I를 곱해주면 전체 전압. 전체 전압이 뭐 병렬에서는 전압이 똑같으니까 R1에 걸린 전압, R2에 걸린 전압, 전체 전압이 다 똑같잖아. 그래서 이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요게 합성저항이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에다가 I를 곱해주면 전체 전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렇게 전전압을 구해놓고 보니까 분배 전류가 계산되겠네요. 지금 여기 R1 있죠? 여기 R1 있죠? R1과 R1을 약분하고 나머지 I1식을 유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I1 공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때 I1의 위에가 R2, 첨체가 달라졌죠? 달라지면 반비례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달라지면 반비례다. R1 플러스 R2분의 R2I. 그 다음에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I. 네. 첨자가 달라지면 반비례다. 첨자가 달라지면 반비례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건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저항과 전압은 비례,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직렬에서는 전압 분배가 저항의 비례 분배, 병렬에서는 전류 분배가 저항의 반비례 분배. 반비례할 때는 남의 저항값이죠. 1이면 2, 2이면 1 이렇게 남의 저항값을 위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첨자가 달라지면 반비례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요 병렬 접속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세 가지 내용 모두 정리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회로 이론을 배우는 기본에 속하는 거예요. 자, 핵심 19번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 R2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1대 2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R1과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가 I1과 I2라는 전류의 비가 1대 2다. 그럼 저항의 비는요? 저항의 비는 2대 1이겠죠. 전류하고 저항은 반비례니까. 자, R1과 R2가 2대 1이다라는 의미는 무슨 말입니까? R1이 R2보다 2배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전개를 하면 R1이 R2보다 2배가 크다라는 식으로 전개할 수 있어요. 자, 요 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그 다음 문제가 풀려요. 네. 이때 R1, R2의 저항값을 각각 구하라는 문제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뭘 하느냐? 오음의 법칙 그냥 푸는 거예요. 자, 전체 48V 그대로 적고요. 48V 전체 전압. 그 다음에 전체 전류 4A. 자, 시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전체 전압 V, 전체 전류 I, 그리고 전체 저항 R. 요 식에 다 대입할 거예요. 전체 전압 48V, 전체 전류 4A. 여기 I예요. 4A. 자, 곱하기 합성저항. 지금부터 합성저항 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항 구하는 걸 모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직렬은 더하기, 4는 플러스 하고요. R1, R2는 병렬이니까 합곱하겠습니다.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됐어요? 자, 그러면 먼저 48과 4를 약분하게 되면은 여기 12가 남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 4가 지금 약분됐어요. 그럼 괄호만 남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4를 넘길게요. 4를 넘기면 왼쪽은 12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4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4로 넘어오겠죠.
그리고 남는 게 요건데, 자, 이 값에다가 요걸 대입할게요. 네. R1 대신에 ER2를 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이게 R1이 ER2로 바뀔 거고, R2 그대로 놔두고 ER2 곱하기 R2가 됩니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보세요. 요거 빼주면 얼마 남습니까? 8 남습니다. 8. 네. 그리고 ER2, R2 더하면 3R2 되죠. ER2, R2 곱하면 ER2 제곱 됩니다. 자, 여기서 제곱을 버리겠습니다. 약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식에서 R2를 유도하면 왼쪽 8 놔두고 오른쪽에 지금 3분의 1을 넘겨야 돼요. 3분의 2가 넘어가면 2분의 3으로 넘어가겠죠. 이걸 계산하니까 12ohm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자, R2가 12ohm인데 R5는 그놈의 2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R2가 10이면 R5는 ER2라는 식에 의해서 24ohm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R5는 24, R2는 12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R1, R2 각각 구하라 했으니까 24와 12ohm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어려워 보이지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2에 흐르는 전류 I2는 얼마인가? 자, 요 I2를 구하라 이 말이야. I2를 구하라. 자, 지금 직병렬 접속인데 일단은 전체 전류가 I잖아요. 요 I가 분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I2로 가라겠으니까 위에 올라가는 게 R1이 올라가야 돼. R1. 요 아래 첨자 2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분자에 올라가는 건 R1 요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2를 구하라 그러면 R1이 위로 올라간다. 요것만 알고 계셔도 정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핵심 19번 저항의 직병렬 접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